그래 얘들아, 사는 게 개같지? 내 얼굴도 개같지 뭐야. 근데도 부자가 됐다. 세상은 공평한 법. 열심히 하는 자에겐 성공이 올 것이다. 빠그 내년엔 잘 될 거야 아마도. 택배가 도착할 걸 아마도. 여친이 생길 거야 아마도. 민수도 잘 될 거야 아마도. 동갑인 차 살 거야 아마도. 발로는 애 날 거야 아마도. 머리가 자랄 거야 상구도. 기석인 모르겠어 아마도. 안녕하세요, 이 에피소드 2 두 번째 얘기, 수험생이 겪은 학종. 오늘은 좀 가성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많이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자, 근데 지금 이제 보면 학종이라는 거를 생각해보면 애들이 교과 성적이 좋으면 그 교과 전형 모의고사 성적이 안 나오고 학생부 망치고 그러면 학종 가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잘하면 당연히 그 정시로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런 상황들이 사실 많이 있나요? 그런 상황들이 그쵸, 많이 보이죠. 왜냐하면은 뭐 가장 좋은 거는 다 잘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가지는 건데 그게 잘 안 되니까 하나에다가 이제 특화를 좀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자의적인 건지 아니면 주변에 대한 얘기를 들어서 그런 건지. 그냥 두 가지 다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 주변을 보면은 두 가지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러면은 들수석 하는 사람들이 좀 있나? 그쵸, 좀 이제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문제점이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그게 문제일 것 같아요. 어디 보면 컨설턴트들이 얘기하는 것들은 미리 결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한 길로 정리를 해라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 자기 그 학생부 속에 자기의 그 미래의 꿈 같은 것도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써라, 이렇게 되는 통일성을 가져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건데 그런 게 그럼 맞나? 라는 생각을 좀 해볼 필요는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저도 이제 시작하면서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 생각을 하는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정말로 하나에다가 올인을 해버리게 돼서 이제 제가 아는 사람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하다가 수능에서는 사탐 하나를 아예 버렸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수시에서 루트를 다 밟은 다음에 지원까지 잘했는데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고 수능은 수능대로 사탐 하나를 아예 버려가지고 잘 안 돼가지고 좀 이제 좀 후회한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 게 영어. 영어 조금 외국 갔다 온 애들이 보면 영어를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어 쪽으로 한우물 파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 제자 중에 몇 명이 그러다가 영국 갔습니다. 88 그 올림픽 도로에서 눈물을 머금고 저한테 문자를 날렸습니다. 선생님, 저 영국 간다고. 근데 그 진짜로 그거를 컨설턴트들이 막 조명을 해요, 그걸. 꼭 갈 것처럼. 그런데 결국에는 못 가는 경우가 많거든. 특히 영어에 대한 부분은 그게 비중을 많이 안 두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자, 그럼 이런 상황으로 간다면 대부분 이런 거의 끝판왕이 바로 특목고일 것 같아요. 특목고 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학종에 거의 목을 매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좀 말해보세요. 근데 이게 물론 뭐 학종에 거의 뭐 최적화되어 있다 생각해요. 내신이 좀 힘들게 나오는 거 빼고. 왜냐하면 네임밸류도 있고. 최적이라는 건 이제 뭐 과목들이 좀 잘 정해져 있다. 잘 돼 있고 네임밸류 있고.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학종만 준비하는 거는 아무래도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학종을 준비하다 보면은 특목고에서도 1.2, 1.5 나오고 학종 준비하면은 그나마 괜찮아도 특목고에서 3, 4 정도 나오고 학종 준비하면은 아무리 특목고라 해도 좀 위험하잖아요. 근데 그건 특목고에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쵸, 그럴 수도 그러니까 있겠네요. 지금 특목고 하나고 같은 경우에 5등급 정도를 받았는데 한양대 애들이 봐주지 않았다고 막 화를 내는 상황인데 난 되게 웃기는 얘기지, 그게 사실. 그쵸. 그러니까 5등급 상에서 비교 내신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붙은 사례가 있다고 해서 그 붙은 사례를 많이 활용하는, 그러니까 그걸로 몰고 가다 보니까 아이들은 그럴 수밖에 없게 되는 그게 많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대학은 내려가고 과는 나빠지고, 그러니까 아이들은 결국에는 거기에서 이제
진짜 외통수로 이제 빠질 수밖에 없고 계속 이제 똥줄이 타는 거지 뭐.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럼 선민의식상으로 갔다고 봐야 돼 이런 거, 그죠? 네. 근데 그 선민의식이 맞느냐에 대한 부분에 또 과정 중심에 대한 좋은 예제가 나와요. 네. 이제 가령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민사고와 하나고가 만나서 서로 토론회를 했어. 네. 근데 신목고와 웃으면 안 돼요. 여기서는 좋은 학교예요. 네. 나 맞아 죽을지도 모르겠다 이거. 신목고와 그 뭐 양정고와 이런 학교하고 또 모여서 네. 토론회를 했어. 네. 그러면 입학사정관 상에서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 이제 뭐 블라인드 없고 결과적으로만 보면은 다들 하나고 민사고를 택하겠죠 아마. 그쵸? 하나고하고 민사고를 택할 거라고, 그렇지? 근데 이게 어떤 결과물이라는 부분이 사실 뒤쪽에서 뭐 대학 교수들을 초빙을 해서 그 사람들의 같이 뭘 쓴다라는 것이 없다면 네. 사실 뭐 그 중간에 어떤 사람이 조율하느냐에 따라 더 나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치? 아, 죄송합니다. 그죠? 이렇게 돼 있는 거하고 또 그 아이들이 그 민사고하고 하나고는 선택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야. 그치? 대학 네. 그 모여가지고 서로 대화를 하는 건데. 네. 근데 일반고는 아무래도 좀 다양성을 네, 좀 확보할 수 다양성, 있잖아요. 그 다양성을 어필하면서 진행이 된다 그러면 좀 더 좋은 결과물도 나올 수 있는 거고.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죠. 그치? 결과적인론적으로 누가 모였느냐가 아니고 과정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진행했느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런 건 또 과정 중심이 좀 강점을 가질 수 있는 좋은 예제인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이제 저거로 한번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좀 시간들을 너무 많이 소비하잖아요. 네. 뭐 덱도 그랬잖아. 그렇죠. 거기서 한번 얘기 좀 해봅시다. 먼저 저는 자기소개서를 한 달 정도 쓴 다음에 네. 한 달 쓰고 학교에 가서 선생님한테 보여드렸더니 바로 이제 빠꾸를 맞고 그 이모티콘 있잖아. 안 돼! 안 돼! 이런 거. 그거를 맞고 그 다음에 한 4일 정도 이제 선생님하고 열심히 갈아엎은 다음에 제출을 했죠. 결국에 4일 동안 한 달 고민하고. 이제 전에 썼던 게 도움이 되긴 했어요.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한 달 동안 하면서 이제 컨설팅을 할 거면 나름대로 저 또한 준비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안 하고 학원에 의존했다는 것과 그러니까 이제 그 학원에 의존을 했기 때문에 네. 그 학원에서는 당연히 올인하게 시키니까 네. 몰입을 해버릴 수밖에 없다. 네. 그리고 아무 준비도 안 하고 학원에 그냥 저 스스로를 내던진 게 잘못이고 두 번째 잘못은 이제 한 달 정도 하면서 시간이 기니까 처음에는 이제 각을 잡고 딱 하는데 해이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점점 이제 수능 공부도 안 하고 그렇다고 해서 자소서도 안 쓰고 맞아.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도저도 아니게 이도저도 아니고 저는 구렁텅이로 들어가는 거지 이제 그쵸. 그때부터는. 이제 악순환이 그렇죠. 시작되는 악순환이 시작된 거지. 성적은 떨어지고 이제 그것밖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거지 뭐. 네. 그래서 대략 한 어느 정도 여기 팁이죠. 어느 정도면은 딱 적당할까요?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너무 짧게는 잡지 않고 한 3주에서 한 달 정도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좀 확실하게 정말 정신을 잡고 자기소개서랑 정시 공부 같은 학업 계획을 나눠가지고 해야 하는 게 좋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상투적인 말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자기도 못했는데 그 누구 그거 다 마찬가지 아니야? 컨설팅 한 사람 다 그런 얘기하지. 나눠서 하라고 좀 그쵸. 신경 쓰지 말라고. 네, 애들 근데 네. 원서 들고 연세대학교 교문만 딱 들어가면 눈 뒤집힌다니까. 나도 학생 같고 막 그러지. 똑같은 거라고. 그쵸. 그게 잘 안 되지 사실. 네. 근데 뭐 어쨌든 뭐 말은 들어줍시다. 한 달 동안 약간씩 나눠서 하면 된다. 근데 그렇지 않고 좀 텐션 있게 간다 그러면 대략 네. 며칠 정도? 한 2주 정도 2주 정도. 선택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나눠서 할 수 자신이 있다면 네. 한 달이고 좀 텐션 있게 간다면 2주? 네. 제가 좀 기회가 있어가지고 지금 자기소개서 쓰는 거에 대한 팁을 네. 좀 하려고 동영상을 썼는데 저도 이제 어디에 지원할 기회가 생겨서 네. 그거를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써보니까 한 2주가 딱 적당한 것 같아요, 사실. 네.
사실 자기소개서를 쓰려면 이제 학생부를 이제 일단 통달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쵸. 자료를 파악한 한 1주, 네. 쓰는데 3일, 네. 그리고 퇴고하는데 4일. 이렇게 하면 딱 적당하지 않을까. 네. 이게 너무 길면 네, 그 그러네. 감성이 안 나. 감성이. 그쵸. 감성이 나와야 이게 딱 쓰는데 그 감성이 잘 안 나. 그러니까 그 정도 시간이면 딱 적당하지 않을까. 그래서 네. 그 정도의 기간을 잘 언제부터 써야겠다라는 거 잘 네. 확인하고 진행하면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근데 이런 경우도 있긴 있어요. 학교마다 좀 요구하는 바가 다른가라는 부분을 좀 볼 수가 있는데 네. 다른가요? 좀 이제 똑같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다르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저 생각은 좀 다른 게 포맷이 똑같거든. 네. 뭐 대학협의회에서 만들어낸 포맷이 똑같기 때문에 네. 그 과에 대한 부분이 좀 어느 정도 맞춰서 들어간다고 그러면 시간을 또 줄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어느 정도 좀 그 계열이 비슷하게 한다고 그러면 네. 한 개를 써서 여러 가지로 돌려막을 수도 있다. 그쵸. 뭐 내거 자기 복제하는 거죠. 그쵸.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팁이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자기소개서 쓰는데 시간을 너무 소비하지 마라. 네. 대략 한 달을 나눠서 쓸 거면 쓰되 네. 한 2주 정도가 적당하지 않느냐.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올인하는 게 상당히 안 좋다. 네. 결국에는 피폐해진다. 네. 대학은 낮아지고 그다음에 학과는 나빠지는 그런 상황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그러면은 뚜비가 지난 날을 딱 경험 뒤돌아 보면서 네. 가장 후회됐던 건 어떤데? 가장 후회되는 건 아무래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소개서 하느라 악순환에 빠져버린 거죠. 진짜요? 근데 이제 꼴에 자기소개서 쓴다고 손에다가 학생부를 준 다음에 각을 잡고서 정말 정독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한 달 하다 보니까 점점 이게 나태해지거든요. 그치. 그러면 근데 저는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특목고에 다니는 아이들의 그 올인 부성은 좀 학교에서 좀 보완을 좀 해줘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굉장히 심각해 이게. 네.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가버리니까.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옛날 명도 외고 같은 경우에도 네. 그 수능 형식이 강했다 그게. 네. 그처럼 관리를 해줄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 학교가 학생들이 어느 정도 장악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서울대 위주의 그 입시 결과를 내기 위한 네. 그런 방식으로 그냥 일단 많이 쓰면 가능성 높을 수 있으니까 네. 그런 식의 그 몰고 가는 사례만 좀 없고 좀 하면은 올인하지 않을 수 있는 기회도 좀 나올 것 같아요, 사실. 자, 지금까지 그래서 뚜비가 뭐에 후회를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수험생 여건 학생부 종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홍키와 목표는 무조건 새 앨범 설레 바로 그놈의 앨범 못 하나만 더 내고 단콘의 월드 투어 갱만 짜다 들어놓는 버릇도 고치고 싶다 주둥이만 터는 놈 잠을 더 잘하면 돈을 덜 버는 것뿐 아마 요러는 기대도 많아는 즐기면서 살고 있고 건강검진 혼자 받는 거 싫은데 같이 갈다 모임송 골프나 치러 댕길래 우리 그게 첫 번째 위시리스트